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저는 요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겼어요. 바로 밥벌이랍니다. 어떨 땐 제가 측은하고 애처로워 보였어요. 어머니를 볼 때도 측은지심을 느끼곤 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안정되고 물질이 풍부한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더 많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돈에 대해 고민을 하는 가정에서 성장했죠.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돈이나 부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이야기해주는 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실 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쓰면 되지라는 생각. 그런데 그 적당히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부끄럽지만 이제부터라도 고민해보고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요. 오늘 같이 읽어볼 책 부자의 언어는 가난했던 한 아빠가 부자가 되기까지 지녔던 소신을 솔직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알려주는 부의 보물지도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각 장마다 지혜로운 현자인 부자 정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부를 가꾸는 과정을 한 편의 소설처럼 들려준 후 저자가 자신의 실제 인생 경험에서 얻은 부의 원칙들을 명료하게 정리해 놓았어요. 책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의 말들. 진짜 부를 향한 인생 수업이 시작된다. 메리트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이 추천사를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독자들 후기가 한 줄로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읽은 최고의 금융책.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책. 부를 깨우친 부의 바이블. 가족 모두를 위한 책. 차례를 읽어드릴게요. 1부 정원일 배우기. 1장 매일의 씨앗. 2장 먹고 사는 일. 3장 부의 정원. 2부 부의 정원 가꾸기. 4장 55가지 부의 언어. 5장 10가지 부의 씨앗. 6장 15가지 부의 덕목. 3부 풍성한 수확. 7장 정원사의 유산. 이 책은 부 자체보다는 내적인 수양, 자기 신뢰, 위기 돌파력, 습관의 힘 등 부의 언어를 물려주기 위해 쓴 책으로 한 아빠가 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알려주고 싶었던 지혜로 가득합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감명 깊었던 부분 위주로 함께 나눌까 해요. 이 책의 15쪽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 그러면 그건 사소한 문제가 돼.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가 가장 끔찍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너무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저자님도 20대가 되어서야 재정적인 고난을 겪게 되면서 돈에 대해 남다른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돈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를 체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보통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하죠. 하지만 돈이 없어질수록 우리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진답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 내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든지 아니면 평생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위기에 대해서 저자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 읽어드릴게요. 74쪽이에요. 위기는 어려움, 문제, 위험이 극심한 시기다. 인생의 재난은 찾아오지만 모든 태풍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우리는 다음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일은 위기를 버티고
위기로 인해 망가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말했다. 어떤 태풍이 우리 땅을 쓸고 갈 것인가? 살다 보면 부모, 형제, 친구, 그리고 어쩌면 자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수도 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상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결혼 생활에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을 곱씹을 이유는 없지만 준비할 이유는 있다. 인생이 쉽고 편안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망상이다. 예기치 못한 위기를 침착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면의 강점과 지혜를 찾아야 한다. 비극은 그것이 변명거리가 될 때만 진정한 비극이 된다. 견뎌라. 그리고 더 나은 일을 위해 자신을 지켜라.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현명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특히 비극은 그것이 변명거리가 될 때만 진정한 비극이 된다. 견뎌라. 그리고 더 나은 일을 위해 자신을 지켜라.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지금 매우 견디고 있거든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제가 되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때때로 이게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묻고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번엔 90쪽의 부의 계절에 대해 읽어드릴게요. 계절은 특정한 활동이 나타나는 기간을 말한다. 부를 쌓는 것은 3막짜리 드라마다. 경제적 부는 봄, 여름, 가을 동안 성장한다. 부의 계절에 관한 이 같은 진실을 파악하면 스트레스를 좀 덜게 될 것이다. 제1막 0에서 30세 경제적 안정기. 1막은 살아남는 걸 배우는 일들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우리가 지닌 돈에 대한 관점은 가족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시간을 돈과 맞바꾸기 시작한다. 경제적 봄철에는 아직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미래가 밝다. 가장 긍정적인 기간이 봄이다. 4월은 만물의 영혼에 청춘을 부여한다라고 셰익스피어는 썼다. 하지만 30이 되어가면서 경제적 상황은 더욱 만만찮은 것이 된다. 우리는 삶의 조건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깨닫게 된다. 제2막 30에서 60세 경제적 축적기. 이 막은 돈을 모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청춘의 이상주의를 잃고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안정적인 인생을 바라게 된다. 적어도 경제적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돈을 벌길 바란다. 경제적 주기에서 여름철인 것이다. 여름은 어른으로 더 성숙해 나가는 계절이다. 우리는 경제적 목표들을 세운다. 심지어 그 목표를 어떻게 얻어낼지도 모르면서 돈을 모으려고 한다. 돈벌이에 관한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지만 또한 그만큼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는 가족을 얻고 부양의 의무를 진다. 그러면서 계산해야 할 것이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으냐임을 알게 된다. 제3막 60에서 90세 경제적 독립기. 마지막 막은 가을 수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동안 축적해놓은 것으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이다. 가을의 생활 방식은 그동안 모은 부의 양에 기반한다. 모으지 못했다면 계속 돈벌이를 해야 한다. 경제적 생애 주기는 계절처럼 예측 가능하다. 에머스는 자연의 속도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했고, 노자는 자연의 비밀은 인내다. 성급하게 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고 했다. 서두르지 마라. 부는 각각의 계절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아두라. 인생 수업 부의 계절. 부는 연극처럼 3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인내가 요구된다. 부의 계절이 있다면 이번에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 목적은 목표 혹은 겨냥점이다. 특히 개인의 욕심을 초월한 목표를 이룬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저축액 이상의 부를 이루겠다는 목적이 필수적이다. 나는 직업상의 일만 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물론 매일 직장 일을 하는 건 의미가 있다. 기초적인 생존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설령 대단한 명분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일을 하는 건 좋든 싫든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추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태어났다. 무엇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지 알게 되면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 수업 목적. 부를 일구는 데는 지속적인 불편이 따른다. 또한 일신의 안락보다 더 큰 명분이 언제나 우리를 움직인다. 부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은 부를 누리겠죠.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저자님은 5년간의 개혁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5년간의 개혁. 5년간의 개혁이란 대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거센 움직임을 말한다. 빌 게이츠가 말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1년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한다. 반면 자신이 10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가소평가한다. 5년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왜 개혁인가?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5년마다 늘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이 처한 원치 않는 상황을 즉시 바꿀 수는 없지만 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약간 방향을 트는 것으로 목적지가 결정된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다. 크든 작든 가치 있는 성취는 모두 시작과 투쟁과 승리의 단계를 이룬다. 무슨 일이든 5년간의 개혁으로 가능하다. 인생 수업 5년간의 개혁. 빠른 결과를 원하면 좌절만 겪게 될 뿐이다. 하지만 5년간의 꾸준한 노력은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우리가 목적을 이루고 개혁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저항하는 힘이 따른답니다. 이번엔 저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항은 어떤 목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다. 그것은 인간의 타고난 게으름, 꾸물거림, 산만함, 핑계, 생산적인 일 말고 다른 것으로 이끌리는 열망이다. 시급한 일은 우리의 주의를 끌고 반대로 중요한 일은 저항을 받는다.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까? 모든 도전에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다. 일단 시작하는 것.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곤 한다. 그것이 일의 간성의 법칙이다. 움직이는 육신은 움직이려고 하고 휴식을 취하는 육신은 핑계를 수없이 찾아낸다. 일은 결국 시작이 반이다. 인생 수업 저항. 우리는 그날 할 일 중 어려운 일을 하는데 늘 저항을 느낀다. 그렇지만 행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각각의 일을 정복할 수 있다.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럴 때마다 느낀 게 뭐였냐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금 이야기했던 목적, 5년간의 개혁, 저항. 그 무엇이 되었든 자기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신뢰 읽어드릴게요. 자기 신뢰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기 신뢰는 목표의 크기는 물론 목표를 달성하고자 무엇을 감내하고 어떤 분투를 할지 결정한다. 반대로 자기 회의는 환경을 척박하게 만든다.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기 신뢰다 라고 에머슨은 말했다. 세뮤얼 존슨도 위협을 이루는 필수 요건은 자기 신뢰다 라고 말했다. 삶의 조건은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보통으로 살다가 은퇴하게 될 것이다. 자기 의심은 정원의 잡초와 같다. 낮은 자존감은 종신형이 아니다. 자존감 역시 다른 기술들처럼 습득하고 연습하고 숙달될 수 있다. 한번 숙달되고 나면 삶에서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자기계발 코치 베리 데븐포트는 썼다. 어떻게 하면 자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실행이 우선이다. 성취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대가도 치르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며 실수를 극복할 수 있다. 자신을 믿을지 말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인생 수업 자기 신뢰. 자신감은 스스로 해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고귀한 것이다. 자기 신뢰 없이는 도전의 과정을 견뎌내기 어렵다. 이번에는 우리가 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나눠볼까 해요. 마음 가까이에 부에 대한 비전을 간직하라. 목표를 적고 밤낮으로 읽어라. 돈을 소유했다고 느끼고 스스로 그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몸바치는 모습을 상상하라. 조용한 시간에 부가 당신의 운명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어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풍족함을 머릿속에 그려라. 부를 마음 깊숙한 곳에 심어라. 온갖 의심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세워라. 부를 생각하는 것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얻는 것만큼 모으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가난한 사람, 보통의 사람이 사치품을 먼저 사는 반면 부자는 가장 나중에 산다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했다. 왜 부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내심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가진 남다른 이유가 우리의 결단을 확고하게 만든다. 부자는 왜 자신이 부를 원하는지 안다. 조지 오웰은 부에 관해 분명한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 돈이 없는 건 불편을 의미하고 치사한 걱정을 의미하며 담배가 떨어진 것을 의미하고 실패자라는 의식이 떠나지 않는 걸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의미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돼요.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 읽어드릴게요. 부를 쌓는 일은 어떤 행동이나 선택 전에 비범한 사고 과정을 요한다. 부자는 편안함, 사치, 사회적 지위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를 원해야 한다. 부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왜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을 찾아가게 마련이다. 인생 수업, 부를 생각하라. 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 왜 부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6장에 보면 15가지 부의 덕목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단순함, 2. 무심함,
3. 자기수련 4. 온전한 시간 5. 영성 6. 효율성 7. 끈기 8. 인내 9. 희생 10. 극기 11. 용기 12. 전념 13. 정확한 판단 14. 기여 15. 만족감. 이 중에서 3가지 덕목을 골라 읽어드릴게요. 먼저 무심함. 부를 추구하는 일에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무심함이 필요하다. 나는 물질주의를 억제하고 무시하는 법을 습득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수수한 생활 방식을 택했다.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동을 조절하고 당장의 만족감을 유예하고 유혹을 경계해야 했다. 부를 추구했기 때문에 나는 물질적 소비에 저항하는 미덕을 키웠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부처. 이번엔 온전한 시간.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완전히 써야 한다. 여유 시간에 나는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지혜를 구했다. 시간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목적과 의미를 위해 쾌락과 즐거움을 억제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보내는 시간을 없애고 대신 혼자 생각하고 책을 읽고 계획을 세우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가능성 있는 일들을 행했고 초과 근무를 했다. 부로 향하는 여정 때문에 나는 사용 가능한 시간을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사용하는 미덕을 배웠다. 시간은 돈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12번 전념. 부를 추구한 덕분에 전념하는 법을 배웠다. 내게 맞는 직업, 그러니까 내 가치관, 성향, 재주, 야망, 내면의 목소리에 적합한 일을 선택했다.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이런 개인적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는 일에 전념했다. 부를 추구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노동에 전념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미덕은 초과 수익으로 되돌려 받았다. 너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라. 리처드 브랜슨.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마이크. 마이크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적었네요. 마이크에게 네가 없었다면 이 일을 끝마치기는커녕 시작이나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구나. 네가 이 책을 존재하게 했고 내 영혼을 담아 책을 쓰게 했단다. 아빠가. 우리 모두 삶이라는 정원을 가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릴지,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전적으로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게리 바이너척은 잽잽잽 라이트 훅이라는 책에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마지막에 라이트 훅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디 길을 잃지 말고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토닥토닥.